제가 이 책, 그러니까 소태산 서울을 품다. 제목을 잡을 때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품다로 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고 계시는지, 품고 계시는지 이걸 살피는 건데, 이 책을 쓴 사람들은 목차 중요해요. 목차를 만들려고 얼마나 목차에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책 볼 때 목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차에 제가 첫 번째가 소태산 대종사 서울을 품은 뜻.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했던 이유가 있어요. 뒤에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이 어떤 뜻으로 그런 것들을 했는가에 그 뜻을 항상 고민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제가 소태산 대종사 서울 경성을 품은 뜻,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것이 물질개벽 시대의 정신개벽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서울의 역사에 있다. 네. 너무 제가 이 얘기 과한가요? 저는 계속 강조해요. 이 지점이 소태산의 정체성. 요 이야기를 좀 봐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경성 기영의 법문순례에서 여기 법문순례라고 여기 책정을 해서 6파트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개동 영구의 이공주가 거기에서 어떤 법설이 있었는가, 법문이 있었나, 경성 출장소 상신동 회관에서 어떠한 법문이 있었는가, 경성 지구 도남동 회관에서 어떤 법문이 있었는가, 경북궁 및 광화문 거리, 제가 처음에 그냥 다 광화문 거리를 하려다가 상징 건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경북궁을 넣어놨어요. 우리 있잖아요. 지금 서울의 상징적 거리입니다. 제가 촛불항쟁 때도 항상 그 거리가 나오거든요. 볼 때마다 저기에 우리 대종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자취가 그득그득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은 모르실 건데 항상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또 있을 때마다 사람을 붙잡으면 맨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드디어 알았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가 보다 하고. 자, 이것도 여기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광화문 거리는 우리 거예요. 내 거. 대종사님 가신 데는 다 내 거예요. 이게. 남산 및 경성 시가지에서 남산을 가시면서 경성 시가지를 어떻게 보셨는가 대종사님 법설이 나옵니다. 경성 시가지를 보고 나온 법설이 바로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정신 문명의 정신개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소태산 대종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하신다고요? 서울에서 하세요. 이것보다 강력한 법문은 없습니다. 세계 어느 역사적 성자, 사상가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동시대 하이데거가 기술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이데거는 철학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소태산 대종사가 말씀하신 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이 사유는요, 우리는요, 어물교 교도들도 접근도 못하고 있어요. 대종사님이 회상을 여는 목적이 개교동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서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신행과 우의령에서 아까 지난 시간에 우의령 했죠? 여기에 대한 법설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경성 예외록 분류표 및 해제를 붙여놨어요. 경성에 예외록이 있는데 뒤에 보면 뭔 숫자가 엄청 나와 있는 제 책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려고 해서 이건 굳이 안 읽어도 돼요. 이건 이제 봐야 될 분이 있는데 여력이 계신 분은 이것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읽어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서울 성적지 순례코스에서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까지 알아봤던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성기원의 법문순례를 정말 달리기 하듯이 뭐죠? 고속도로 달리듯이 제가 맛배기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맛배기를 쫙 밟고 분위기 파악시키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그래서 자, 이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자, 몇 페이지 피나 68쪽. 68쪽 피세요. 여기 보면 경성기원의 법문순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이 글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서울 성적지를 인연해서 뭘 하냐? 경전 공부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을 앞에 메시고 경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말했죠. 서울 성적 어떤 곳이냐? 서울 경성의 첫째 물질문명의 관찰을 통한 정신개벽을 시도했다. 첫째 주제였어요. 둘째 시국을 관찰하여 미래 세상을 전망했다. 셋째 다양한 모든 제도와 문물을 탐방하였으며 넷째 법규와 제도를 미리 시행하였다. 제가 이런 의심을 가져봐요. 제가 항상 이거 서울에 오면 왜 소태산 대종사는 서울을 이런 법규와 제도의 미리 시행지로 상당한 그걸 했을까? 왜 이랬을까? 내가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서울을 물질 문명에 따른 정신개벽의 정신문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여기 있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 일제강점기 때 물질 문명이 가장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그때도 서울이에요. 지금도 서울이겠죠. 근데 그때는 아마 더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충격적인 것은 게임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요즘 에디슨 보고 있는데 에디슨하고 대종사님 우리는 에디슨 알아야 돼요. 에디슨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자, 그래서 여기 밑에 한번 봅시다. 소태산 대종사의 자전 경성 왕래의 뜻은 시국을 살펴보시고 미래를 전망하시어 미래 지향적 회상과 세상을 가꾸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미래를 보신 거예요. 앞으로 다가. 그리고 그 미래는 무엇이냐? 물질 문명의 새 시대에 맞는 정신개벽의 정법. 제가 여기서 정법이라는 말을 쓸 때 앞에 뭘 붙이냐면요. 정법이라 하면 마치 옛날에 불교 새로운 버전같이 얘기하는데 야, 이런다고 불교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불법 엄청 좋아해요, 제가. 그런데 저는 일부러 그래서 정법이라는 말 앞에 정신개벽을 붙입니다. 그래서 정신개벽의 정법, 이런 말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법은요, 정신개벽의 길에 가는 게 정법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초점은 딱 그냥 잘 몰라도 답을 뒤에다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답을 뒤에다 써놓고 잘 몰라. 그래, 일단 써놔. 우리의 정법은 정신개벽의 길이 들어가요. 어떤 정신개벽? 물질개벽 시대를 향도하는 정신개벽의 길에 들어간 게 우리의 정법이다. 그 길을 가는데 불법을 또 주체 삼는다.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는 거죠. 자, 이런 역할을 서울 경성에서 시연하신 것이다. 이러한 경성에서 기원 따라 설해 주신 소태산 법문은 물질문명 시대의 생령들을 정신개벽으로 구원하신 대역사다. 우리는 구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정신개벽으로 구원하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 제도라는 말 앞에도 정신개벽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태산의 정체성이에요. 특히 경성지회의 예외를 통해 새 시대의 교법인 소태산 스승의 가르침을 환희로 경청하는 경성 제자들의 자취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종사님을 막 환희로 맞이하는, 우리 서울에 계신 우리 교당에서 대종사님 법에 대해서 환희심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그 환희심은 뭡니까? 이론상의 진리에 기반한 바탕한 근원한 사원사유 삼학팔조 그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점으로 다른 것을 수용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상시훈련, 정기훈련, 기타 등등 여기서 또 교당내왕제 주의사항을 실현하고 있는 그 전법, 법을 굴리는 거죠. 전법의 숨결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울의 역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해봤어요. 정신개벽의 정법, 정신개벽의 구원, 전법의 숨결, 이런 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성적지와 기원된 이 법문을 따라서 우리가 문답도 하고 그러면서 소태산 대종사와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그래서 이 대종사님의 서울에서 하신 법설이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기운과 기운이 연해야 돼요. 그 뜻과. 그래서 정신개벽의 법문순례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주셨으면 합니다. 자, 몇 페이지를 피냐? 자, 빨리빨리 나갑시다. 첫 번째가 아까 어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보면, 개동 연구회. 이공주가를 개동 연구회라고 했어요. 사적 공간인데 한편으로는 대종사님이 그걸 공적 공간으로 쓴 겁니다. 개동 연구회 이공주가에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자, 75쪽. 이거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어요. 소태산과 이공주의 문답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이공주 그거 빼겠습니다. 공주는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하고 싶소? 공주가 가장 보람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이오? 네, 저는 여학교 시절부터 1천만 조선 여성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1천만이면 그때 인구가 한 2천만 정도 됐다는 소리네요. 우리 조선 여성들은 남성들로부터 너무나 억눌려 삽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계몽운동을 하여 여성 권리를 회복시켜 주고 싶습니다. 그 참 좋은 생각이요. 그래, 여성 해방을 위한 방법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소?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 인격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제 자신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요즘으로 하면 어디 유학 가요? 뭐 미국이나 또 각 분야에 따라서 선진국에 주로 서구겠죠? 서구에 유학 가겠다는 거죠. 유학을 가서 문학 박사가 된 뒤에 문학 박사 등장했습니다. 글을 써서 조선 여성들을 계몽시켜 볼까 합니다. 지금 대부분 지금도 이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죠. 성악가는 또 이태리 유학 가고 철학 좀 하면 독일 유학 가고 다 그렇죠. 지금 똑같아요. 지금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이 말을 한참 듣고 계시다 천천히 말을 이어 말씀하시기를 문학 박사가 되어 1천만 조선 여성을 계몽시켜 보겠다는 공주의 생각도 크고 장한 생각이요. 그러나 1천만 여성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전체 조선 국민에 비하면 적은 것이요. 그렇죠. 이거 반절이니까. 더구나 수십억 세계 전체 인구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조선 국민 그것도 반을 잘라서 1천만 여성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생각은 좁은 소견이라 더욱이 글을 써서 여성을 계몽시키겠다고 하나 글이잖아요. 그 글을 읽는 사람은 또한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그렇죠. 소수에 지나지 않죠. 공부는 생각을 넓혀 도덕 박사 등장합니다. 가 되어 세계 전체 여성, 나아가 세계 전체 인류를 제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 여기서 또 문장 언어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도덕이라는 게 지금의 윤리도덕이나 규범 이게 아니에요. 도라고 말하면 지금을 말하면 그냥 진리예요, 진리. 그것이 구현되는 거, 그것이 드러나는 거, 그렇게 드러내는 힘, 이런 걸 덕이라고 해요. 도덕은 엄청나게 넓은 개념입니다. 현대로 오면서는 도덕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번역해서 써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봅시다. 도덕 박사가 뭡니까? 대운사님이 이때는 당신의 교리적 내용을 설명을 않고 상황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상황 법문을 잘못 이해하면 정전 이해가 안 돼요. 상황 법문만 좋아하면 정전 이해 안 된다고요. 대종경하고 정전은 항상 교차해서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대종경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해한 것만 갖고 내 뜻으로만 이해해버려요. 여기 도덕 박사가 바로 정신개벽자예요. 정신의 그 정전으로 한다면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적공자예요. 이렇게 읽으면 도덕 박사가 이해되죠. 자, 대종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확장시키죠. 이게 다 이런 쌍의 안목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국한이 없는 이런 쌍의 안목으로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문학 박사가 되려는 것은 도덕 박사로 바꾸고 있습니다. 건너갑시다. 바쁘니까. 81쪽, 1쪽. 81쪽에 보면 경성에 있을 때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었다는 거죠. 경성. 이게 경성에서 들은 감각감상이죠. 대종사님의. 대종사님은 거의 법설이 감각감상이에요. 너무 부러워. 나도 이렇게 감각감상이 탁탁 생기면 정말 이렇게 막 설교한다고 맨날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고 그렇지 않고 탁탁할 판인데 이게 대각, 그러니까 소태산의 대각, 그러니까 정신계의 대각은 어디서 볼 수 있냐? 이런 감각감상입니다. 이 감각감상보다 위대한 설법은 없습니다. 법설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일찍이 경성에 있을 때 이런 말을 들었다. 들으신 거예요? 자, 이건 다 앞에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경성의 어떤 부호 세력가가 모든 문객이 출입하는데 출입하는 가운데 갑과 을 두 사람이 있었다 한다. 갑은 어떠한 뜻을 가졌느냐 하면 저 부호를 친근하여 그 권력을 얻어서 권리도 부리고 금전도 얼마든지 차용하겠다는 생각했던 게 빼먹겠다는 거예요. 을은 이게 엉뚱한 데 쓴다는 거죠. 이게 을은 그와 반대로 권리와 금전은 조금도 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사람의 부호된 원인을 알려고 하며 방법을 배우려 할 뿐이다 한다. 이게 이 법설이 뭐냐면 약자가 강자가 되는 두 방향을 말한 거예요. 한 사람은 약자인데 강자가 되려니까 무리한 방법으로, 이치가 없는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는 좀 돈이 좀 생기면은 이제 막 차용해서 엉뚱한데 돈을,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강자가 되는 쓰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데다 쓰는 거죠. 자기 유흥에도 쓰고 엉뚱. 이렇게 되면, 근데 을은 어떻게 돼요? 차곡차곡 왜냐하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장사가 어떻게 해서 잘하는지 그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서 그걸 내 것화 시키는 그런 과정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읽었어요? 경성에서 대종사님이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에 관계된 법설을, 약자가 강자되는 법설 앞에 페이지 보세요. 77쪽에 이 장대한 법설이 있습니다. 위대한 법설입니다. 이 법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법설도 했다고. 어디서요? 서울에서 했다. 그래서 앞으로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은요, 우리 서울에 허락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말이 안 되지. 근데 이제 말이 안 되지. 근데 딴 데서 하셨어요. 그렇지만 야, 우리는 두 개나 있어. 이런 자부심이 계셔요. 자부심이 있어요. 이 법설에 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5쪽 급선무의 발언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발언장, 여기 그러니까 교당에 대종사님을 왜 우리는 스승님으로 모시고 사는가를 그래서 한번 쭉 써볼 필요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대종사님께서 85쪽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께서 각자의 급선무의 발언장을 일일이 받아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발언장을 받아보니 말은 각각 다른 것 같으나 실상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발언이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급한 원이 부자가 되고 싶다든지, 자, 와가지고 대종사님한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거 나하고 눈이 안 맞다는 거죠. 무병장수가 소원이라든지 자녀의 출세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든지 하는 등 되게 교당 오면 여기서 하나 다 걸리죠? 저한테 다 오셔서 웬만한 분들은 이거 해달라고 주로 하죠.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해요.
왜냐하면 교당에 오면 다 또 이것도 해드려야 돼. 그래서 다 합니다. 저한테 항상 여기 부자가 되는 거, 무병장수, 자녀 출세하는 법 다 제가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세요. 다만 그걸 해도 한쪽 마음에서는요. 대종사님을 모시는 건 이런 것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마음을 한편으로 가지시고 계셔야 돼요. 자, 또 내가 그렇게 말하면 또 너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와 교화는요 같으면서 약간 유격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원칙이 맞다고 그것을 교화 현장에 그대로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교화에 아무리 필요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원불교에서 백중을 지내면 말이 안 돼요. 백중을 지내면 안 돼요. 그건 예법과 우리 소태산 대종사의 뜻을 전부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백중을 지내야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몇 년이라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교화선상 어느 날 갑자기 확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교화상에 필요하지만 이게 교리에 적합한지 항상 고민해서 적절한 선에서 포용할 건 포용하고 또 안 할 건 안 해야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교무님들도 머리 아픈 거예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개학교 교화 현장에서는 이 부자, 무병장수, 자녀 출세 이게 중요한 요소지만 이걸 적절한 선에서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달라든지 하는 등 보통 사람들이 무리한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였다면 이게 이제 대종사님 무리한 소원이라고 해서 우리 교화 현장은 이런 무리한 소원들이 많죠. 자, 한다면 나도 당장에 만족한 대답을 하여 줄 수가 없을 터인데 대종사님도 당장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종사님도 부자가 되는 방법 가르쳐요. 그러나 이게 당장 안 된다고요. 이게 다행히도 이게 부자가 된다는 것은 대종사님 그잖아요. 이 법대로 삼막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그건 부자도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당장은 안 된다는 거죠. 다행히도 내가 능히 가르쳐 줄 수 있는 법을 알기가 소원이라고 하였으니 대종사님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정전에 있는 이론상의 진리에 근원한 사은사유 삼학팔조 이게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 구체적인 수행법들 일기법, 연불좌선 기타 등등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내 무슨 걱정이 있을 것인가 내 그대들의 소원대로 가르쳐 주리니 오늘의 신성만 변치 마라. 이 신성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법의 신성이 우리는 앞서야 됩니다. 자, 99쪽 펴보십시오. 먹어야 할 경우에는 먹어야 한다. 이게 영고계문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이 번역할 때 영고가 무척 어려운가 봐요. 그냥 적절하게 해라 또는 조금 해라 자제해라 이 정도 번역하면 쉬운가 봐요. 근데 영고는 너무 개념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실연을 받아갖고 거의 상사병 수준으로 실연에 빠졌어. 근데 이 녀석 계속 술만 먹어. 그러면 옆에서 같이 술을 마셔줘야 돼요? 안 마셔줘야 돼요? 그럼 술 마시면 너 계문 어겼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절제로만 안 되죠. 절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절제로만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친한 친구 같으면 같이 먹어야죠. 먹고 같이 나도 죽겠다 하고 너 나 죽으면 편하겠냐? 그만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가야죠. 이게 그렇게 그런데 이와 유사한 법설이 뒤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치 빼고 밑에 민자연화 이성각 김영신은 이분이 대각사 신도였어요. 그러니까 육류 음식을 먹지 않았다. 절에 다녀서 아마 거기서도 육류를 안 먹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도 소태산 대종사는 경우에 따라 육류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수행자가 계문을 청정히 하기 위하여 육류를 먹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생을 자신 수행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게 수행이 자신 수행에만 우리도 요즘 보면은 다 자신 수행 목적이에요. 힐링 이런 게 대표적인 자신 수행입니다. 힐링 명상법의 대부분 자신 이제 이런 게 중심이 다 돼 있어요. 우리 세계적인 추세예요. 근데 대종사님은 꼭 그렇게 하면 안 봐요. 수행한 만큼 중생제도 사업에 헌신해야 한다.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고기 반찬이 나왔다면 사정에 따라서는 그 정성을 봐서 먹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에만 집착하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어렵다. 잘 어울려야 교화도 잘할 수 있다. 부처님 앞에서 고기 먹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고기를 먹이면 죄 짓는 것이 아닌가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중사님이 뭐라고요? 그 죄도 내가 대신 다 받을 것이니까 걱정 말고 먹어야 할 경우는 먹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 죄는 그쪽 가세요. 나는 못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딱 내가 할 때니까 그렇게 해라. 안심을 주고 여기 연고 우리 해설을 할 때 이 법설 인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왜 이걸 이렇게 해요?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정신개벽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연고도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정신개벽을 하는데 그 연고 조항이 필요한 거예요. 대종사님 당대 때요, 30계문 중에서 10계문은요, 제가 신도들한테 빼줬어요. 난 처음에 그걸 읽고 어느 스승님도 그 얘기를 안 하시는데 기록에 나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 제가 신도들한테 제가 교도님한테 빼주신 거예요. 빼준 것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활에 어려우니까 일단은 어겨도 좋으나 지키려고 해봐라. 당장 안 된다고 10개나 빼줬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빼주고 출가자라. 나도 빼줘야지 대종사님이. 이게 진짜 너무해. 차별을 하시네. 근데 출가자들은 좀 엄하게 하고 30개월 중에서 10개도 그 기록이 있어요. 그게. 자, 그 다음에 101조 증애에 끌리지 않는 방법. 이게 지금 이정원 요게 지금 대종경 인도품 18장에 있죠. 요게 서울 법문이에요. 증애에 끌리지 않는 이 방법. 이정원 님이 지금 어떤 분이냐면 민영휘라는 이게 탐관오리였나 봐요. 이 집에 고용살이, 이게 식모죠. 식모를 했던 김낙원, 심호운, 이정원 이분들이 같이 거기서 일했나 봐요. 그러니까 미워할 일도 정말 너무 정말 잘해야 돼. 좀 있다고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무래도 그 시대는 더 신분제 사회도 약간 남아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증애에 대해서 물으신 거죠. 증애. 밉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그렇죠. 자식한테 증애는 자식보다 남편인가요? 남편이 아마 증애의 대상으로는 딱인 것 같네요. 아주. 그 다음에, 근데 이게요, 요 법설이, 이런 법설에 나오면요, 대종경에 고락에 대한 법문이 등장해요. 이거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같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정원이 여쭙기를,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증애에 끌리지 아니하고 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증애에 끌리지 않는 방법은 매양 한 생각을 잘 돌리는 데 있나니 한 생각을 이렇게 키워라, 돌려라 이런 말씀이 대종경에 계속 등장해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가령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거나 다만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아서, 여기 원인 나왔죠? 요 원인을 생각해 보아란 말이 대종경에 정전 고락에 대한 법문에 나와요. 거기도 나옵니다. 이게 대종사님은 정전의 시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 나에게 있거든. 자, 첫 번째가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 나에게 있거든. 고치기에 힘을 쓸 것이고,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의 밀린 업으로 알고,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전세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 자세를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세대가 했다고 하면 자기를 나는 고작 그 정도인가 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라. 이거 잘못하면 또 이것이 자학이 돼요. 또. 자, 알고 안심하고 받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나의 마음은 잠시라도 좋지 못할 것을 미루어 나는 누구에게든지 미움을 주지 않으리라 결심하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미움을 받으면 그래 나도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고 나면 이제 그 며느리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은 예화로 안 맞는데 그러니까 구박받으면 그 구박을 대물림하잖아요. 저희들은 군대에서 겪어요. 여기 남자 교수님 저보다 훨씬 어려운 군 생활을 하셔서 잘 아시겠구만. 저도 어려운 군 생활을 겪는데 실컷 막 그냥 구박받아갖고 이제 내 밑에가 들어오면은 똑같이 구박해요. 폭력. 내가 좋은 말 쓰려고 구박이라니까. 폭력을 가한다고. 폭력의 대물림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이게요.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곧 나의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것이니, 여기서 선생 나왔죠? 그를 나의 선생으로 인정할 때에는 어찌 미운 생각이 나겠는가? 이것이 곧 미운 데에 끌리지 않는 방법이다. 첫째, 미운 데에 끌리지 않는 방법 나왔죠? 여기 선생 나왔습니다. 이 선생이요, 바로 이런 쌍의 안목으로 보면 드러나는 선생이 바로 사은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사은 세상을 말한 거예요. 대종경을 읽을 때 이게 사은 세상이라고 안 읽어지잖아요. 그러면 정전하고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경 읽을 때 고민해야 돼요. 이게 마치 이게 처음 생각했던 것 같이 저를 쳐다보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이거 고민이 많아져요. 제가 이렇게 되면.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거든 다만 생각 없이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날 막 이제 좋아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 그런 이렇게 호응해주고 긍정해주고 그러면 또한 먼저 그 원인을 여기도 원인 생각이 나오죠. 이게 정정 고락에 대한 본문에 나와요. 생각해 보아서 그만한 사랑을 받을 일이 있거든 그 일을 영원히 변치 않기로 명심하고 만일 그만한 일이 없이 받는 사랑이거든 그것을 빚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없으면은 이건 내가 앞으로 저분들에게 더 그만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알아라는 거죠. 또한 사랑 가운데는 정당한 사랑과 부정당한 사랑이 있나니 여기 이제 정당, 부정당이 나오죠. 이게 고락에 대한 본문에 보면은 정당한 고락은 수용하고 부정당한 고락은 버리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한번 봅시다. 정당한 고는 좋아요? 정당한 고 힘들어 죽겠죠. 얘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보려는데 참고 공부해야 돼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부정당한 낙은 뭘까요? 정말 너무 좋아. TV 보고 시험 보는데 TV 보고 뭐 게임하고 너무 좋아. 애들한테 아마 그럼 그걸 애가 극복해야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대종사님 만만치 않아요. 그냥 낙원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대종사님이 말하는 낙원은 정당한 고까지 수용한 낙이에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나오죠, 이게? 부정당한 사랑이 있나니 정당한 사랑이면 이거니와 부정당한 사랑이면 그것을 끊을 줄도 알아야 할 것이요. 나오죠? 끊으라고. 정당한 사랑일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여 정당한 사랑에도 또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다른 일에 방해될 기미가 있거든 반드시 용당심을 이뤄내서 대체 행사에 그르침이 없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애착에 끌리지 않는 방법이니라. 그래 그대가 두 가지에 끌리지 않는 공부를 계속하면 곧 원만한 마음을 얻게 되리라. 이런 성리를 알았다고 하는 그 많은 제가 유튜브도 보고 했지만 이런 법문을 하는 성자가 없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런 쌍자리 모든 집착이 끊어지고 상대가 끊어지고 그런 집착한 자리를 알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 결코 편한 세상이 아닙니다. 편하기만 한 세상은 아니에요. 용기도 있고 내가 그걸 절제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이런 쌍진리 아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대종사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건 대종사님이나 해야지. 안 할 거야.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대종사님입니다. 정당한 고락을 대종사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성 출장송 창신동 회관에서 있는 법설을 한번 봅시다. 큰 일을 해야지. 104쪽. 이거는 이제 해봤으니까 그 이동진아님께 쫙 하고 이동진아님을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든 일이 뭐예요? 큰 일을 합시다. 사업을 해도 저하고 큰일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게 두근거리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동진아님도 생각해 보면은 참 꽃병이 아무리 꽃이 이뻐도 시들잖아요. 그러기보다는 저 대지에 들꽃이 되든 아니면 낙낙장성이 되든 대지의 풀은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요 뉘어질지는 있어도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 역동성이 이 큰일을 해야지 하는 법설이 있는데 이 큰일이 무슨 일이에요? 여기선 대종사님께서 큰일 했지만 대종사님이 말이죠.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정신을 개벽하는 그 사업을 해봅시다. 도덕 사업을 해봅시다. 이렇게 읽어지죠, 이게. 여기 큰일이 어디 나와요? 여기 큰일이. 밑에 나오나요? 여기 있네요. 큰일을 해야지. 이게 바로 물질 개벽 시대에 이 향도하는 정신 개벽의 사업을 합시다. 공부 사업을 합시다. 이게 큰일이에요. 급히 또 갑시다. 성주 법문은 여러 번 했죠. 창신동 회관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뭐 큰 기둥 같은 거 4개 이렇게 성주 쑥 써는 거 했으면 좋겠다. 뭐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현대 미술의 조형 같은 걸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성주는 지금 현재 그거 하고 있죠. 열반시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뜻도 알아야 돼요. 뜻도 한자 이 뜻을 이게 바로 대종사님의 생매련운 도와 인과봉된 이치가 서로 바탕에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라고는 대각일성의 를 다시 설명해 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어찌 그래요? 처음에 주신 그 뭡니까?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인체 대성경은 인과보응된 이치가 서로 인과보응된 이치하고 연관성이 깊어요.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론은 생멸없는 도하고 관계성이 깊어요. 이걸 이렇게 문장으로 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가서 성주도 몇 번씩 같이 독송도 같이 이렇게 송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111쪽 봅시다. 우리는 불행하지 않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가난하여 압제를 받아 아무런 자유도 없이 사니 가련하고 불행한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세계 정세를 짐작하는 사람이라면 참 좋을 때가 온다 할 것이다. 대현사님 아마 이런 얘기는 그냥 어떤 기존의 종교같이 막 뭘 알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서울 경성의 이 흐름을 끊임없이 관찰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계 정세를, 여기 세계 정세 나오죠. 이런 말 쓰시잖아요. 세계 정세. 신문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 대화도 보고, 세계 정세를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판단력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때때로 사방을 둘러보면 어떻게나 좋은지 혼자 미소 지을 때가 많이 있다. 민자연아가 이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고 여쭈었다. 민자연님은요, 연세가 계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저는 뭐 생전에 이거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뒤에 문장이 참 애매모호한 문장입니다. 자, 봅시다. 저는 노쇠하여 이 육신으로는 그렇게 좋은 때를 보지 못하겠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왜 못 본다고 하느냐? 자연화도 꼭 좋은 세상을 보게 될 것이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죠. 꼭 알 수 없어 원통할 뿐입니다. 뒤에 문장 중에 낡은 옷을 벗고 선명한 새 옷을 갈아 입은 후에 보면 더욱 상쾌할 것이요. 이게 천도받아서 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안목이 열리면 앞에 세계 정세를 보고 좋은 세상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끝난다는 말뿐만 아니라 물질개벽 시대에 이렇게 정신개벽이 실력만 있으면 정말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비유하자 말하면 도끼를 들고 도끼자루를 새로 맞추려고 산에 올라가 나뭇가지만 들여다보면 이 가지가 맞을까 저 가지가 맞을까 하고 종일 망설이기만 한다면 어찌 어리석다 하지 않으리요. 제 손에 들고 있는 도끼자루를 보고 도끼 있죠, 도끼 이렇게 자루 없는 거 보고 그와 같은 나뭇가지를 잘라 거기에 딱 맞추면 성한 도끼가 되고 자루를 딱 맞추면 성한 도끼가 된다는 거죠. 이게 송규와 이공주도 여기 송규 나오니까 이 법설이 원기 13년 2월 26일 오후에 이렇게 했던 법설이 이건 기간이 있습니다. 이공주도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묵묵히 앉아 있었다. 이게 청화문집에 나와 있는 법설인데 이걸 해탈 천도의 새 몸으로도 볼 수 있고 새 마음 새 사람이 되면 이 경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천도를 이렇게 보는 거죠. 도끼자루가 빠지면 다음에 새 도끼자루 이렇게 끼우면 천도다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두 면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재밌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법설도. 113쪽 버천님은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이것도 한번 쏜사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삼매아가 나의 이발을 하는데 기계가 많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머리카락이 찝히니까 중사님 이 기계의 성능이 별로 좋지 못한가 봅니다 하고 하였다. 대중사님이 이렇게 삭발했잖아요. 삭발 네,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삭발 얘기도 합시다. 대종사님이 삭발한 건요 불교식으로 출가하려고 삭발하신 거 아니에요. 불교 그런 개념으로 삭발하신 게 아니고 이 당대에 개화 의식을 가진 사람이 삭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구습을 탈피하고 하겠다. 그래서 옛날 사진 인터넷 보면은 한복 입고 삭발하시는 사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이것을 좀 구분하려고 언어를 좀 규정해야 될 것 같아서 개벽의 삭발이다. 제가 언어가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러면 여기서 기계라면 이게 바리깡 같아요. 이렇게 옛날 우리 어릴 때도 이거 바리깡 잘못하면 막 씹혀갖고 다 아시잖아요. 여기 교도님들 씹혀갖고 바리깡에 갖고 그 기계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 전에 내가 공조와 같이 경성 이발 기계 상점 그래서 내가 그 당대 경성 이발 기계 상점이 어디 있는가도 한번 뭐 이리저리 찾았는데 모르겠어요. 혹여 한번 어디서 잘 사는가 한번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서 제일 좋은 것을 산 것이다. 제일 좋은 것. 총부로 가져가 박대환에게 이발을 시켰더니 잠깐 사이에 다 깎고 참 좋은 기계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전은광에게 이발을 시켰더니 기계가 아주 좋아서 힘 안 들이고도 잘 깎아집니다라고. 이게 전해치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 다음에는 송도성에게 깎아보라고 했다. 그러나 도성이는 머리를 잘못 깎았다. 재밌어요. 그래서 나는 도성은 머리 깎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오늘 삼매와는 자기가 머리 깎는 기술이 모자란다고 생각지도 않고 도리어 기계 성능이 나쁘다고 말하니 이는 참으로 기막힐 일이다. 재밌죠? 이발 기계도 많이 사용해 봐서 기술이 능한 사람은 그 기계의 좋은 것을 알아보고 칭찬을 하지만 기술이 서투른 사람은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 깎을 뿐 아니라 도리어 기계가 나쁘다고까지 말한다. 우리가 사람을 쓰는 것도 기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사람을 많이 써본 즉 잘 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서 적절히 부려 쓰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장점은 못 보고 단점만 발견하여 나무라기만 한다면 잘 이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화합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은사상입니다. 이게 좋으면 좋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잘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불지품, 대종경. 또 펴봐야죠. 이럴 때 펴봐야죠. 불지품,
이게 불지품 22장에 나와요. 불지품 21장, 22장을 읽어서 이해가 됐는데 이걸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정전을 안 읽으신 거예요. 정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의 안목으로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를 알면은 선악업보가 역력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에 이렇게 됐죠.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면 또 하나는 선악업보가 생긴다. 이상하죠. 우리가요,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맑은 거울에 똥도 드러나고 사탕도 드러나는 거예요. 사탕이 먹으면 똥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더럽다, 깨끗하다, 그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마음에서는 더러운 건 더러운 대로 역력하고 깨끗한 건 깨끗한 대로 역력한 거. 이게요, 뭐 성품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성자들이 없어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헤매지 마시고 대종사님 이런 쌍 진리, 이런 쌍 서원문 보세요. 자, 그러니까 그런 자리로 보면은 그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보면은요, 여기 나왔잖아요. 장점은 장점대로 잘 쓰고 단점은 단점대로 또 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대종사님께서 아까 쭉 말했잖아요. 야, 김삼매화는 이게 자기가 그걸 잘 사용할 줄은 모르고 기계가 성능이 안 좋다고. 요 비유로 우리가 이런 쌍 안목에서 사은을 어떻게 대하는가 설명하신 거예요. 자, 봅시다. 밑에. 그러면 뒤에 나와요. 부처님은 선악간에 버리는 것이 없이 다 이용할 줄 알지만은 중생들은 사람을 쓸 줄 모르므로 장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단점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보은사상, 은사상입니다. 사은의 세계예요. 요 뒤에 설명이 또 나와요. 옛날에 서가모니께서는 조다리와 같은 사람도 크게 써주셨으나 조다리는 부처님의 흉을 84,000가지로 보며 온갖 험담을 다 하였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다리는 나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자비로운 부처다. 이게 이런 쌍의 안목에서 보는 부처님 은혜의 드러나면, 아니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부처라고 할 것이다. 나는 극락에 편안히 앉아서 중생들에게 고해를 버리고 극락으로 오라고 지도하지만은 조다리는 지옥에 들어가 온갖 고초를 직접 받으며 모든 중생에게 자기처럼 죄를 지어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모든 중생들은 조다리의 지옥고를 보고 겁이 내서 죄를 적게 지으니 나 이상으로 중생죄를 더 많이 한다고 하셨다. 만일 부처님 보고 조다리가 하는 일을 하라고 한다면 잘 못할 것이다. 부처님은 저 못한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조다리를 버리지 않고 잘 이용하였지만은 조다리는 부처님을 끝끝내 배척하였으므로 길이 지옥고를 면치 못하였으니 제구는 어서 부지런히 공부하여 성불하기를 바라노라. 제가 이런 말을 또 하면은 이게 바로 이런 시각이 동포운 법률은입니다. 이런 시각이 동포운 법률은. 이 말은 그러면 조다리 같이 돼도 돼요. 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되고 조다리 같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조다리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님이라고 할 것도 없는 우리의 본래 이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이 마음을 알면은 조다리가 분명하고 부처님이 분명하니까 부처님 행위를 하고 조다리 행위는 안 하는 거예요. 미워할 것도 없고 불쌍히 여기면서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런 쌍 진리 사은 다 여기서 설명합니다. 이런 안목으로 이렇게 읽어야 이게 읽어져요. 안 그러면 그냥 맨날 대종경을 읽으면 정전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참 우리 조무들의 문제인데 116쪽 봅시다. 지금 마음 공부 우리 현재 하는 데서 이런 과정이 굉장히 심각해요. 자 116쪽 봅시다. 단원 매월 매일 성적 조사표 쭉 나오는데 여기에 이공주 선지님이 쭉 설명했던 거 있어요. 그래서 일기법 공부할 때는 이 내용은 반드시 읽어야 해요. 너무 길어서 넘어갑니다. 반드시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상시일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 양식을 이공주 보살님한테 주었고 직접 뭡니까? 이공주가에서 해보고 나서 이 월말통신에 이 사용 방식을 이제 써라고 해서 이게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미리 이공주 선지님을 공부시켜갖고 이렇게 지도자로 키우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 139쪽. 139쪽의 내용이 대종경 변이품 16장의 말씀인데 이게 월말통신 제27호에 실려 있어요. 과거의 불성의 말씀이라도 참된 뜻을 알고 믿으라. 진의, 참된. 원래 뜻, 진의를. 이게 또 이거 대종경 변이품 16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법문은 서울산이에요. 메이드 인 서울 법문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이거 대종사 서울에 계실 때 그럼 이게 어디에 계셨을까? 근데 이 기록된 걸 보면은 경성 출장소 창신동 회관이라고 보여져요. 이 법문에 기록된 때가 있으니까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창신동 회관에서 이 법문 읽어도 좋아요. 대종사 서울에 계실 때 민자연화가 매양 대종사의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즐겨 먹거늘 대종사 그 연유를 물으시니 자연화 사례기를 불서에 부처님 공양하고 남은 음식을 먹으면 천도도 받고 성불도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옵기에 그러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대가 나를 지극히 믿고 존경함으로써 나온 생각임을 알겠으나 그대가 그 말을 사실로 해석하여 알고 믿는가 또는 알지 못하고 미신으로 믿는가. 이게 여기 뭐가 나와요? 사실과 미신이 나오죠. 이게 미신신앙, 사실신앙 이런 말이 나중에 정산종사의 글에 나와요.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화 사례기를 그저 믿을 뿐이 없고 그 참뜻을 분석해 보지는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처님의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먹게 될 때에는 그만큼 부처님과 뭐라고요? 친근하게 될 것이니라. 자연히 보는 것도 부처님의 행동이요 듣는 것도 부처님의 말씀이요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이요 물드는 것은 부처님의 습관이 되어 이에 따라 천도 받기도 쉽게 되고 성불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곧 그 말씀은 참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하는 것이 다 부처님과 가까이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이걸 먹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이런 것이 사실이다. 사실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53쪽 심고에 대한 법설. 그때 제가 한번 하다가 이거 찾다가 못 찾고 그냥 슉 지나갔어요. 대종사님도 열차 타면 이 차가 모든 사람 뜻이 다 이루어지고 이 차가 무사히 가도록 신고 올렸다고 나오죠. 종점까지 내가 이 기차가 종점까지 무사히 가라고 신고한다. 이게 대종사님 말씀이었는데 또 이게 심고가요, 예외 식순에 들어가요. 예외 식순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게 처음에는 심고가 예외 식순이 없었는데, 식순에 넣어서 지금 우리가 다 기도하고 심고 오시고 하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다. 여기 글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우리 심고문에 보면은 결정될 심고가 있어요. 결정될 심고. 그 내용이, 그랬는데, 여기도 보죠. 지난번 대종사님 비행기 타고, 근데 여기 보면 중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4쪽. 비행기를 타시고, 이제, 익산으로 가죠. 경성에서, 여의도 비행장에서.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섭다고 말했잖아요. 옛날 비행기 무서울 것 같아. 지금은 비행기 타면은 공간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날아가면 옆에서 막 다 보이잖아요. 그런 걸 한 번씩 타보면 짜릿할 것 같긴 한데 무서워요. 이렇게 여기 중간에 검정글씨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창기에게도 안심 입정하라고 형용 몸짓으로 이루고 나는 사은전에 바른 마음 정심으로 심고를 드린 후 반드시 무사통과해 드리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서 고요히 눈을 감고 선정에 들어가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도중에 어떠한 고장이 생겨서 설사 떨어져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망동하거나 원망치 않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였더니 더욱 마음이 안정되더라. 이게 딱 이렇게 신고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한번 볼게요. 대개 무슨 일이나 처음 시작할 때, 즉 결정을, 여기 나오죠. 결정을 하기 전에는 뇌수, 정신이 복잡하고 따라서 어찌할 것인고 하여 염려가 되지만은 한번 정의의 굳은 신심, 이렇게. 그게 옳은 일에 딱 신심. 여기 신심도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정의라는 게 붙어 있어요. 대운사님. 신심 있어라는 말에 사실은 이게 정의가 붙어야 돼 맞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인가. 가지고 작정이 된 이상에는 작정을 딱 했어요. 이게 어디 나와요? 우리 신분의성의 신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작정이 딱 돼. 이게 옳은 일이라고 작정된 이상에는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으며 설사 불행한이 있다 하여도 결코 근심이나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행하면 옛빚, 이게 구체를 갚아버리는 것과 같이 통쾌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심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심고의 결정될 심고의 아주 구체적인 대종사님이 직접 해주신 겁니다. 자, 이 서울에 사신 것이 172쪽 좋은 인연을 영원히 놓지 마라. 이 법설도 있어요. 이공주 선지님이 경성에 계실 때, 자, 막 우리 동지들, 그렇죠. 동지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동지들이 싸웁니다. 우리도 뭐 싸우면 우리 동료들하고 싸우지 막 나하고 만날 일도 별로 없는 저 선진님들하고는 잘 안 싸워요. 싸울 일 별로 없어요.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아니면 또 갭 있죠. 갭이 있어서 대싸움은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싸우면 어디예요? 동문 형제들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된 것이 어디냐면 우리 현재 요게 하여간 이 자료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낮은 일이 생기기 쉬운 거 뭐 그런 말이 쭉 나옵니다. 이게 지금 대종경 교단품 3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옆에 그게 양쪽 본문을 읽어보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대종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처음에 기록됐던 것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라도 좀 보겠어요. 조금 더 갈게요. 고양이 새끼 기르는 법. 그 상신동 회관에서 제가 그래서 거기에 어미 고양이하고 새끼 고양이 그 인형 그 뭐죠? 그 모형 그거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죠. 여기 아주 뒤에만 읽어볼게요. 176쪽. 같은 어미 뱃속에서 나와서 같이 양육을 받았지만 제 자력을 얻어서 잘 자라는 새끼도 있고 어미에게 의뢰하여다가 냉대를 받아 그와 같이 잘 자라지 못하는 새끼도 있으나 그 까닭이 어디 있는 것인가? 대원장이 물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인자가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있는 자기가 그 엄연한 법칙 아래 자력 생활을 하는 것은 비하건대 하늘의 청고를 발견하는 자력 생활을 하면 이게 하늘의 창고를 자기가 장만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참 재밌잖아요. 하늘의 창고를 마련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자력생활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게 우리 정전에 자력양성 할 때 이 대목을 인용하면 참 좋아요. 의례생활로 구박을 받는 것은 타력생활의 죄벌. 타력생활을 죄벌로 된 사람이에요. 이게 죄벌이라는 개념에 또 우리 생각하는 죄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타력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죄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니 이 어찌 무심히 볼 것인가라고 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가련한 맹인까지만 해야 되나? 가련한 맹인 179쪽 있습니다. 요게 대종경 교단품 23장에 윤문되어 있는데 이게 회보 제7호에 실린 법설인데 한번 제가 요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회보에 실린 거예요. 한때 종사 중 소태산 대종사 석반을 마치고 대중을 향해 말씀하셔 가라사대 내가 이번에 경성에서 본즉 이것도 감각감상이죠. 대종사님이 경성에서 본 걸 말씀하세요. 어떠한 봉사 한 사람이 한 상점을 발견하고 그 상점까지 겨우겨우 찾아가서 집행위로 자기가 목적하고 온 그 상점 문턱을 몇 번 두드려 보더니 이곳이 자기가 목적하고 온 상점이 아니고 그 어느 모퉁이를 돌아가는 언덕으로 짐작을 하고 지팡이를 돌려서 오동길로 도로 가더라. 또 이런 말 요즘에 이제 뭐 봉사나 뭐 이런 말을 쓰면 또
또 이게 또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이 당대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제군들도 어찌하면 이 도문에 옳게 이게 요거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죠. 도문은 옳게 찾아왔건만은 이제 대종사님 법화에 들어왔어요. 본래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르고 또한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라 조그마한 경기에 하나를 못 이겨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로 나가는 사람은 대종사님 알아보지 못하고 대종사님 법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론상 사은사유 삼학팔조 제대로 이해 못하고 뭐 다른 거 배워갖고 그걸로 막 설명하려니 설명이 돼요. 대종사님 법이. 이렇게 하다가 또 아이고 이거 대종사님은 이게 제대로 뭐가 안 되는구나 하고 자기가 이게 뭐 어떻게 대종사님 보느냐면 돌아나오면 마치 저 봉사가 상점을 옳게 찾아왔건만은 그 상점 문턱에 걷어채여서 도로 나가는 것과 같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봉사와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 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눈뜬 봉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자기가 눈먼 줄을 아는 이는 몇 사람이 되는가 하시더라. 경성지역 도남동 회관은 나가지도 못했어요. 자,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고 제가 뭐 바삐 한다고 맛배기 한 거예요. 다음 기회에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소태산 대종사가 서울에서 이 법문순례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모든 법문순례는 사실은 물질개벽 시대를 향도하고 물질개벽 시대를 선도하고 물질개벽 시대를 항복시키려고 하는 정신개벽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정신개벽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정전으로 밝혀주셨는데 정전의 이 내용을 서울에서 어떤 부분 제도적으로 먼저 시행해보고 또 법설을 하고 해서 다 이렇게 서울에서 뭔가 하신 게 너무 많아요. 서울에 있는 법설은 저같이 뭐 예를 들어서 전라도, 경상도 분들이 좋다고 떠들지 말고 서울에 있는 분들이 앞서서 좋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듣느라고 오늘도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